지식의 공유에서 백과사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손글씨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혹은 디지털 방식으로 클라우드화해서 하기도 하고 또 마인드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또 노션도 사실 백과사전이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요새 노션으로 서로 공유하는 데 많이 쓰고 있지만은 공유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일 것인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이 비공개, 이제 두 번째가 나에게만 의미 있는 것, 세 번째가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것, 네 번째가 모두에게 의미가 있어서 계속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저의 문제의식이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또 최초에 누가 작성해왔고 또 코드도 공유돼서 이 자료를 이용하기 쉽게 하고 또 그 저작권 관련해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해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왼쪽 자료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별표로 하면은 왼쪽이 별표 하나짜리고 오른쪽이 이제 별표 5개짜리인데 이제 이런 운동이 웹 링크드 데이터의 창시자라고 하는 팀 버너스리가 이런 운동을 합니다. 5스타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링크드 오픈 데이터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기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위키백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등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항상 세계 10위권 사이트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위키백과 설립자이자 에브리피디아의 CIO였던 레디 생우가 한 말인데요. 백과사전의 상징적인 포지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알려졌는지를 선언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백과사전 뜻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백과사전을 보면은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르쳐 기른다 뜻인데 어원을 보면은 또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근데 N은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고 사이클로는 순환하는 것이죠. 피디아는 교육, 기르다라는 뜻인데 교육을 하게 하는 것, 기르게 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브리테니커가 몇백 년 동안에 세대 단지 동시대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후대에 전수해온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것을 지금 위키백과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브리테니커와 위키백과 그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누구나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키라는 뜻인데 위키는 누구나가 편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커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위키는 누구나가 편집할 수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모델 중에서 왼쪽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백과사전의 큰 지평을 한계를 극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롱테일 현상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브리테니커가 담당하였다고 한다면은 이 꼬리 부분은 백과사전이 담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중요한 정보는 브리테니커가 했지만은 이 종이 백과사전이 담을 수 없는 이 부분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가 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세상에 대한 이해, 이 화소가 점차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학교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다큐프라임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협동적 지식교육, 집단지성의 예로서 위키백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큐프라임이라는 문서가 없었는데 PD가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이 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면은 브리테니커가 소수 전문가가 만든 12만 개의 문서가 있는데 위키백과는 누구나가 참여하는 600만 개의 문서, 50배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나아갈 길인지는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백과사전을 많이 쓰고 있는지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라는 점에서 사실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 정보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그 네이처지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브리테니커와 위키백과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오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위키백과가 더 우월한 점은 언제나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브리테니커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보면은 선의와 악의, 그러니까 이걸 누가 기여하나 라는 모델에서 선의가 항상 승리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600만 개의 문서가 있지만은 그 문서들이 시시각각 편집되지만 그 편집되는 게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관리자를 뽑아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있었던 논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꼬리 부분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지적 자산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 어딘가에서 삭제론 포함론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백과사전화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함론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어떻게 이 문서가 발전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유해하지 않는 이상 일단 놔둬보자는 것이 포함론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프라임 문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삭제론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다루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이 2007년에 있었는데 사실 2006년쯤에 이 한 번에서 4번 편집하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갔는데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가 등장을 했을 때 기존 커뮤니티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사실 신규 사용자가 편집하는 것이 서투르거나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반달 행위, 그러니까 악의적인 문서 편집 행위인지 아니면은 그냥 실수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생겼고 결국에는 이제 포함론과 삭제론 중에서 삭제론이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0년에 위키백과, 이거는 위키백과가 아니다. 이거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위키백과 유명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위키백과에 담길 수 있고 이것은 담길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위키백과의 한계를 극복하였지만은 이런 점에서 또한 또 다른 한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좀 더 극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문서와 원 밖에 있는 문서를 비교했을 때 원 안에 있는 문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를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아프리카가 인구가 3배가 많지만은 유럽과 관련된 문서가 아프리카보다 10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위키백과는 그냥 모두 자율적인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적 기반이 되는 서구권에서 지적 자산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외침인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원봉사해서 지적 자산에 기여할 여력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 자료에 따르면은 87%는 위키백과에 한 번도 기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65%는 정보가 편향돼 있다. 그런 이유는 중요한 점은 이제 위키백과가 세계 10위권에 있는 사이트지만은 10위권에 있는 사이트들 비교를 하면은 액티브 유저가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데 위키백과 영어판의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가 13만 명입니다.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한 2,500명쯤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비슷한 규모의 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기여하는 어떤 콘텐츠를 담당하는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리리핑어는 이제 새로운 기술 덕분에 위키백과를 넘어서는 게 가능하다. 20년 전에 브리테니커를 위키백과가 넘어섰듯이.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내용, 운영, 기술 3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내용으로는 삭제론, 포괄론 중에서 당연히 포함론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악의적인 편집이 판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한 실제 사례가 한국에 있습니다. 나무위키. 서브컬처로 시작된 나무위키가 지금 일반 백과사전화돼서 문서들을 상당히 풍성하게 담고 있죠.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 대표적인 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문서에 가면은 생활비 문화 부분에 가면은 서울대학교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나오고, 학생회에 가면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백과사전화 되지 못했던 그런 콘텐츠들인데 나무위키에서는 이렇게 아주 혁신적으로 이제 백과사전화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 백과사전에서 이런 지금까지 다뤄지지 못한 개념들을 어떻게 잘 교통정리해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무위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한국 위키백과에는 2,500명 정도 되는데 활동 수치로 봤을 때는 나무위키가 한국 위키백과보다 한 5배 정도 더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에브리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채팅 기능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문서에 대해서 단지 백과사전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라던가 수많은 논의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금까지 위키백과는 선의와 악의의 대결에서 관리자가 이제 일일이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비교를 하면은 위키백과는 오른쪽 모델인 거죠. 그래서 왼쪽 모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토큰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네트워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누군가가 600만 개의 문서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게임 이론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자기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에도 이득이 되도록 이제 토큰 경제를 조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로그인을 했을 때 일정량의 IQ 토큰을 줘서 이 게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에브리피디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개념들을 채워놨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IQ 토큰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에브리피디아 네트워크의 가치를 올린다. 그러면 IQ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글을 쓸 때 일정량의 IQ 토큰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일이 다 문서를 관리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선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투표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가 있어서 운영진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위키백과는 계획경제라면은 에브리피디아는 집단 지성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누군가가 일일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유명성 기준 같은 것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백과사전화되지 못한 지적 자산들이 어떻게 다뤄질 수 있을지 수많은 연구들을 나무위키에서 있었던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작하거나 막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노드가 10,000개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경우에는 오른쪽 모델인데 위키백과의 서버는 왼쪽 모델로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슈퍼파워가 국가가 이제 위키백과의 자료를 차단하려고 하면은, 차단 혹은 검열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위키백과 정보의 접근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백과사전 노드들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처럼 수많은 노드들이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한다면은 어떤 국가가, 어떤 슈퍼파워가 정보를 제한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에브리피디아도 그 점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브리피디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에브리피디아는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2018년에 전환하기로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브록 피어스, 미국 대선에도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죠. 이분이 블로그원의 파트너였는데 에브리피디아 운영진에게 이 백과사전은 토큰화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원에 투자를 받아서 3천만 달러의 투자로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원이 개발한 이오스 토큰 보유자들에게 에브리피디아의 51%를 무료로 이제 에어드랍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에브리피디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5만 명 이상에게 분배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 에브리피디아 IQ 토큰 중에서 5%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Q 토큰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에브리피디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IQ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더 유용하게 해야지 사실 에브리피디아라는 백과사전도 더 공고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키백과가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중에서 이제 예측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에브리피디아 팀이 이제 프리딕트라는 예측 시장 D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과사전으로 빗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면은 백과사전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을 다루었다면은 이제 예측 시장은 미래에 대한 확률 정보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점은 운영진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확률에 투표를 하느냐,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바로 그 확률 정보를 계속 피드백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측 시장은 사실 백과사전도 그렇고 오라클 문제가 중요한데, 오라클 문제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은 완전 무결 조작이 불가능하지만은 처음에 입력을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세계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도 이것이 이 블록체인 상에서 집행이 되려면은 누군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입력을 하는가가 사실 이 예측 시장이 성장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인데, 에브리피디아는 백과사전의 수많은 정보 지식들을 바탕으로 자체 오라클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블록체인의 메인 네트워크로 이오스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2.0이 개발되면은 수수료가 충분히 이제 백과사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사용 가능해지면은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체인에도 이제 IQ 토큰을 스왑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과사전이라는 거는 위키백과가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저작권에 문제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브리테니커가 12만 개의 문서가 있다면 그게 610만 개로 문서가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풍성해졌죠. 근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 한계들을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기술과 여러 어떤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선을 한다면은 이 지적 자산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610만 개가 아니라 수많은 지금까지 백과사전화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과사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 그대로 역사가 된다.